이분은 좀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뒤늦게 외조남으로 변신을 하셨거든요. 바로 안재욱 씨인데요. 뭐 지금은 애처가이자 딸바보 아빠지만 사실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청춘 스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이었죠. 네. 예, 이분 94년에 데뷔했는데요. 동기가 배용준 씨 그리고 정우성 씨예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뒤로 3년 후인 97년이죠. 별은 내 가슴에. 정말 이 제목 하나만 딱 들어도 안재욱 씨 머리 스타일과 노래가 딱 떠오르거든요.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 작품 자체가요. 제대를 한 차인표 씨가 주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차인표 씨 위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조연인 안재욱 씨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대본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여자가 안지욱 씨랑 연결되는 걸로 바뀌었었죠. 예. 거기서 이제 강민이라는 캐릭터였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극 중에서도 포에버라는 노래 불러가지고서는 막 1위를 하고 이 모습 그대로 브라운관을 뛰어나와가지고서는 가요 톱10 무대에 서서 또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주 연속 골든컵까지 받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안재욱 씨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도 저희 동아리에 뭐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거나 뭐 고3이? 네, 고3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별은 내 가슴에로 너무나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워낙에 안재욱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변함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인기가 뭐 생기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달라진 건 딱 하나. 왜 밥값을 얘가 내지? 네. 그거 외에는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근데 그 좋네요. 별은 내 가슴에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거든요. 어느 정도 됐었나요? 뭐 정확히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근년의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받았던 그 드라마의 사랑, 그 주역인 송중기가 받았던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연예인들이 아시아권에서 먹혔던 그 첫 번째 대표 사례로 안재욱 씨를 들 수가 있고요. 그 시대를 너무 잘 만난 거죠, 안재욱 씨. 그러게요. 2000년 7월에 중국 첫 콘서트가 열렸는데 티켓 장당 가격이 한 한국 돈으로 12에서 16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중국 노동자 한 달 월급입니다. 그 당시엔 진짜 팔릴까 그랬을 텐데. 했는데 여는 족족 매진이요. 그래서 신문 기사들도 그랬고 기업들도 인류 기업들이 넘지 못하는 만리장성을 안재욱이 넘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는 그 파급력은 아마 지금 웬만한 스타 갖다 대도 그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안재욱 씨가 중국에서 접고 들어와요. 그리고 많이 돈을 못 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정산 문제로 꽤 오랫동안 좀 시간을 쏟았었어요. 왜 그랬냐면 서로 양측 간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몇만 명씩 맨날 매진이 됐는데 쏘갔구나. 네, 이거가 제대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공연을 계속해 나가려면 비용은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접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런 안재욱 씨가 처했던 어려움이 결국은 그 이후에 동방신기 비로소 다 이제 진출하는 어떤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 좋고 저도 이제 드라마를 한 번 같이 해봤는데. 그랬어요? 네, 우리는 그냥 뭐 이제 초라하게 그냥 가방 들고 나서 구석에 앉아 이렇게 하는데 벌써 안재욱이가 나타날 때 되면 다 알아요. 뭐 그냥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뭐 들고 들어오고 뭐 부채가 하나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더울 때는 뭐 이렇게 그 앞에다 대고 무슨 대통령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겸손하더라고. 그걸 느꼈어. 스타면 뭐 이렇게 막 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벌써 우리한테 와서 인사하려면 90도에 여기까지 내려가. 나 의자에 부딪히는 줄 알았어. 어떨만 인사를 하는지. 그러고 벌써 눈치 탁 하면 밑에 사람이 뭐 커피 뽑아 뭐가 금방 잔치상에 벌어져요. 이런 거 보니까 안재욱은 멋있게 선배 자리부터 할 줄 아는구나.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안재욱이라는 사람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착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자기가 재밌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약간 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연기자로 데뷔를 했지만 대학 시절에서는 저희하고 개그 동아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개그 동아리하고 뮤지컬 동아리를 저랑 이제 두 개를 같이 했는데 심지어 개그 동아리 90학번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멤버가 이제 신동엽,
네, 안재욱, 거기 굉장히 멤버 화려할 텐데. 예. 유승용도 잠깐 왔다 가갔고 예. 굉장히 많아요. 그 멤버들이. 그래서 사실은 개그 쪽으로 더 우리는 풀기 편했던 친구였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그 본인이 그래서 사람들 대할 때 선후배 관계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진짜 인사성 잘하더라고. 밝고. 근데 정말 그렇게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2013년이었죠. 그러니까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깜짝 놀랐어요.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모두들 놀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라스베가스 여행 첫날이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너무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러면 그냥 숙소에 가서 쉰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정말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이후에 바로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병명이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들어있을 정도의 위험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적같이 안재욱 씨가 회복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안재욱 씨는 인생을 다시 살았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아직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안재욱 씨가 정말 웃으면서 이 일화를 얘기하지만 당시에 한국에 있던 가족은 정말 너무 답답했었다고 해요. 안재욱 씨한테는 이게 인생의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요. 연예계에서 주당으로 알려진 사람 몇 사람이 있잖아요. 안재욱 씨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1년 넘게 술, 담배를 일절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회복되고 나서 아이고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를 한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오히려 본인은 반대로 아니 내가 누워있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혼자인 게 다행이었지. 만약에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사실은 그때 이제 사고 났을 때가 40이 좀 넘었을 때라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서 사람도 만나고 내년쯤 결혼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오히려 이 큰일을 겪으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결혼 생각이 없어졌다던 안재욱 씨인데 이제는 외조의 왕으로 거듭난 상태거든요. 자, 안재욱 씨의 결혼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재욱, 한류 스타에서 외조의 왕으로 45 마침내 운명의 짝을 만나다. 자, 연예계 대표 노총각이었는데 안재욱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상대 누구셨나요? 최연주 씨라고 유명한 뮤지컬 배우예요. 2대 출신인데 2대 나온 여자예요. 성악가 출신의 재원이고요. 원래 한국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일본 유명 극단에서 활동을 했고 2009년에 한국으로 온 다음에는 오페라의 유령, 지킬앤 하이드 이렇게 굵직한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워낙 이 천상의 목소리에 아름다운 외모, 그래서 사랑스러운 최연주, 그래서 최불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을 안재욱 씨가 품에 안은 거죠. 그 이제 이 두 사람은 황태자 루돌프라는 뮤지컬에서 만났는데 이 최연주 씨가 좀 늦게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들은 이미 합을 좀 마친 상태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쑥스러우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좀 구석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안재욱 씨가 쓱 보고 서로 마주보고 눈이 탁 마주쳤는데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이쁘더래요. 근데 왜 원래 또 이 안재욱 씨가 개그 본능도 있는 데다가 좋아하는 좀 허감 가는 여자였으니까 막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난히 환하게 웃더래요. 내가 저 친구 좀 웃겨줄 수 있겠는데 저 미소 내가 평생 웃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연애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까지 꼬우리냈죠. 아니, 그럼 거의 첫눈에 반한 건데 그럼 바로 이제 작업에 돌입을 한 겁니까? 그렇죠. 나는 급한데 상대가 똑같은 마음이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았네요. 근데 이게 이때가 멀티캐스팅이라 이 최연주 씨가 안재욱 씨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배우하고도 하는데 이게 보는데 다른 배우와의 러브신도 신경 쓰이고 아니 나랑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갈 걸 생각하니까 그 꼴은 못 보겠더래요. 그래서 바로 들어간 거죠, 작업. 들어간 거죠. 고백을 했는데 최연주 씨 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마음이 깊어질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고백했대요. 나 너 좋아해. 난 어제보다 마음이 더 깊어졌다. 더 깊어졌다. 이걸 매일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본인 좀 답답하죠. 최연주 씨가 이제 답을 안 주니까 어느 날 또 고백을 하면서 너무 내 진심을 안 믿어주니까 가슴을 팡팡 치는데 그 치는 가슴에 목걸이 하나가 있네요. 본인 목걸이가. 이걸 풀러서 내 이 교제에 이 요청을 수락한다면 이 목걸이를 받아줘라. 네 목에 걸게 해줘라 한 거예요. 어머, 근데 이 30분의 침묵. 정말 어색한 30분이 흐르고 최연주 씨가 그 목걸이를 받았대요.
황홀해졌다.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안재욱 씨가요. 원래 또 잘 울어요, 안재욱 씨가. 아 여기서 감동을 그렇게 낮출 거예요? 눈물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고 순박한 친구인데 그 되게 밀착 마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매니저처럼 그러니까 더블 캐스트니까 사실 자기가 안 나와도 되는 날이 있거든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재수 씨 때문에. 그래서 와서 지켜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그렇게 하죠. 아, 나도 저 뭐 음악도 좀 듣고 안무도 좀 더 연습하려고 나온 거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것 때문에 나왔겠어요? 그럼. 어? 굳이 나와서 자기 차로 대학로 어디선가 기다렸다가 태워갖고 가고 하는데 끝까지 보안을 유지하려면 굳이 자기 차를 썼어야 했나. 매니저 차라도 써야 이게 들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뭐 안재욱 차를 누구 뭐 같이 하는 동료들이 모르겠어요. 예? 다 알죠. 아, 크고 아름다운 차인데. 그냥 누가 봐도 안재욱 차인데 그 차가 와서 저 현주 씨 태워갖고 하니까 사실은 전략적으로 소문 나라, 일부러 소문 나라. 되게 서동요를 부른 네, 거죠. 사내 커플의 보안은 남자 쪽에서 깨지잖아요. 네,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안재욱 씨가 그냥 나 프로포즈 성공을 하고 이제 내 여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살짝 이제는 흘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결혼을 서둘렀을 것 같은 나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때 이미. 그렇게 공을 들였고 애절한 네. 마음이 있었던 만큼 뭐 결혼식이나 뭐 프로포즈 엄청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예, 이분 약간 이벤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죠. 그것도 한국도 아닌 푸켓의 바닷가에서 청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현지 이제 직원들을 다 섭외해 놓은 거예요, 레스토랑에. 그냥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정말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거기서 편지 읽고 반지 주는데 어느 여자가 안 울어요. 예,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고요. 이 또 아름다운 영상은 또 둘만 간직하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틀었다고 해요. 이제 사실 이제 결혼을 그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보통 다른 연예인들도 잘 안 하는 네. 그 비호텔의 야외 결혼식장에서 했는데 야외잖아요. 근데 이 그날의 결혼식 사진을 보면 정말 이 두 사람의 모습과 이 노을 지는 하늘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 비 안 오는 아름다운 노을 이거 만드느라고 얻어내느라고 안재욱 씨가 20년치 6월 달 날씨를 검색했대요. 그랬더니 6월 1일이 20년 중에 15년 동안 비가 안 왔더래요. 그래서 6월 1일로 본인이 태기를 해서 했고 그리고 정말 아내 사랑했나 봐요. 너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 사실 결혼 준비 해보신 분들 알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너는 몸만 알아. 그리고 본인이 이걸 다 준비하고 신부를 맞이했다네요. 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6월 1일 날도 비 안 왔어요? 안재욱 씨가 그렇게 치밀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그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를 선택한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게요. 예전에 M 방송사의 김동완 날씨 하시는 날씨 분, 보시는 분. 그분 딸 결혼식에 비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늘까지 도와준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안재욱 씨 결혼식 하면 좀 약간 좀 마음으로 좀 빚이 있어요. 왜요? 뭐냐면 제 결혼식도 사실 제가 노총각에 이제 늦게 하셨죠. 꽉 차서 결혼을 해서 정말 많은 분이 오셨었거든요. 결혼식에 한 2,500분 정도가 오셨어요. 인간관계가 좋으시군요. 네,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안재욱이 역시 탑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호텔에서 이렇게 그 아내랑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은 이거 보잖아요, 봉투.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많은 액수를 안재욱 씨가 내고 결혼식 참석은 못했어요. 그때 중국에 계셔서. 근데 너무 많은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당시는 사실 그랬어요. 탑스타니까 할 수 있겠다. 또 그래. 막말로 또 안재욱의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사실 넣은 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걔 뭐 이렇게 먹인 거, 입힌 거, 뭐 재운 것까지 합치면. 하지만 너무나도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요. 훌륭하다. 재욱이 결혼할 때쯤 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 받은 만큼은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쿠야.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별로 안 좋을 때라 그만큼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주고 싶지만 사실 그냥 조금 더 우리 애기 더 크고 했을 때
더 예쁜 모습의 가족 사진을 내가 담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사진 찍으시니까. 예, 다음 첫눈에 반한 신부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안재욱 씨인데 네. 과연 어떤 남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재욱, 한류 스타에서 외조의 왕으로 살림부터 외조까지 초특급 애처가 등극. 야, 대한민국에 애처가 많이 계시거든요. 뭐 최수종 씨, 차인표 씨, 션 그분들을 잇는 또 한 명의 애처가 탄생인 건가요? 그분들이 다 다른 부부싸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가요? 지금 이 부부의 모습. 일단 제가 제일 부러운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입덧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음식하고 해야 되겠다고 이제 살림을 맡은 거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서 입덧 지나갈 때까지 2달만 해야지 했는데 아유 또 그냥 하여튼 아내가 이쁘고 이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또 이제 엄마가 육아 힘들잖아요. 그러니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이라이트인데 사실 안재욱 씨가 평상시에 공연하고 오면 이렇게 좀 진이 빠져서 완전 쓰러지는 스타일이래요. 근데도 아내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지 않았나. 또 이 애 보는 사람들 애 보다 보면 설거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설거지 본인이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변했네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니 우리 믿어야죠. 교제 6개월 만에 결혼 발표니까는 따라오는 거는 속도 위반 물음표잖아요. 네.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서는요 결혼 전 무척 절제했다고 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딱 진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정말 딱 잉태일이 6월 2일, 6월 1일에 결혼했잖아요. 완벽한 허니문 베이비인 거죠.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또 한 방에 했다고 해서 태명도 한 방이. 네, 굉장히 일차원적인데 그래서 아내한테도 고맙고 그 한 방에 때도 고맙고 해서 더 잘하게 됐다고 하는 이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안재욱 씨가 부인께서 뮤지컬 배우를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원래 안재욱 씨가 결혼하면서 이 최은주 씨가 무대에 오르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나에게만 집중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이게 폭탄 발언을 하셔서 정말 뮤지컬 그 팬들사이에선 우리 최블리를 뺏어갔다라고 그러니까 원망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무대의 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안재욱 씨는. 그녀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2년 만에 시라노라는 뮤지컬로 데뷔를 했는데요. 남편의 적극적인 외조, 그리고 예쁜 아이와 함께 지금 더 잘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최블리가 또 이제 뭐 행사라든가 네. 뭐 다른 또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안재욱 씨가 운전도 직접 해서 현장에 모셔다 드리는데 다 준비해서 스케줄 다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케어를 하는 거예요. 진짜. 김영자 선생님 표현대로 하자면 죽을 고비를 넘긴 후유증이래. 아내의 활동을 묵묵하게 지원하면서 외조의 정석을 보여주고 계신데 네. 아빠로서는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안재욱, 한류스타에서 외조의 왕으로 늦깎이 아빠의 열혈 육아 일기. 저도 사실 8개월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남편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이제야 조금 아빠를 알아보면서 예뻐하고 있는데 안재욱 씨도 딸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던데요. 일단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코스죠. 아내 애처가 하다가 딸 태어나니까 이제 딸 버버가 됐는데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아이가 표현이 생기고 애교를 부리니까 정말 그게 말 그대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걱정이 또 하나 드는 건 뭐냐면은 사실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딸이 20살이 됐을 때도 정말 부담 없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려고 일부러 못 만들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는 워낙 술 약속도 많고 지인들 좋아했는데 이 딸 보느라고 외출을 하기 싫대요. 저도 지금 딸이 지금 4살인데 전 외출 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딸 바보가 아니진 않습니다. 근데 안재욱 씨 하는 거 보면 저도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히 아내 바보는 딸 바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벨소리도 딸의 노래소리 때 사람들한테 엄마 닮아서 목소리가 우렁차다고. 사실 본인도 뮤지컬 배우면서 엄마 닮아서라고. 사실 이 안재욱 씨 오늘 얘기 나왔었지만 주당이기도 하고 지갑 잘 열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덜 마시는 거. 마시다가 일찍 들어가는 거 거의 신데렐라가 된 거죠. 그건 물론이고 이렇게 계산하다가도 요거 우리 아내하고 딸한테 뭐 사다 줄 수 있었는데 조금씩 생활형 외조의 왕이 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술자리를 최근에 가졌을 때
그 뮤지컬 영웅 연습할 때예요. 그래서 정성화 씨하고 저하고 성지루 씨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예전의 술자리와 지금의 술자리가 달라진 건 저하고 성화 씨하고 안재욱 씨 셋이 다 아이를 키우니까 뭐 술자리 내내 얘기 주제가 그거예요. 네, 애기.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아빠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서도 막 웃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고 맞아. 제가 대학교 당시에 안재욱 씨 뭐 밤 늦게까지 술 먹고 있고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집에 늦게 안재욱 씨네 집에 가면 재욱이 어머님께서 안재욱은 방에 들여보내고 저를 혼내셨거든요. 네. 밤새 저는 안 재우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기 때문에 재욱이 역시 아이들한테도 정말 잘할 거고 특별한 부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성애 하면 타고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역시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후천적인 학습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똑같이 아이하고 함께하면서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하다 보면 부성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술 마시고 뭐 넥타이 풀어서 머리에 이마에 동여 매고 혁티 풀어서 뭐 노젓고 그것만 즐거움이 아니라는 걸 정말 피곤한데 무슨 또 애를 봐가 아니라 애하고 함께하면서 살냄새 맡고 그죠? 온전히 자기한테 의지하는 그 아이한테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다는 정말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안재욱 씨 같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